이걸 실패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네, 몰랐어요. 이 퍼프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가 저는 정말 바보구나. 바보 맞아요. 예. 겐바스펜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맛부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최빈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였는데요. 그러나 약 2시간 반 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190명 참석 전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계엄 해제안을 전달받은 후 4시간이 지나서 계엄 해제를 선언한 윤 대통령 모두 총 6시간이 걸렸는데요.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이 민주주의 역항하는 윤 대통령의 계엄 도발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건데요. 오늘 실패로 끝난 윤 대통령의 155분의 계엄 그 체크포인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오늘 어떤 말말말 뽑아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 거의 쓰러져 가다가 막판에 기사회생하는 듯한 인물이 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그 와중에 끝나고 나서 그 와중에 그 장이 다 어떻게 해야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집권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얘기입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 말 듣고 머리를 한 맞은 것 같았어요. 한동훈이가 저래? 예.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 한동훈의 말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였는데도요. 바로 비상계엄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의견을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나왔어요, 이 발언이. 예. 그리고 그 야당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되지만 집권당 대표가 반헌법적 반헌법. 다시 말하면 이거 내란이라는 얘기예요.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누가? 한동훈이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맨날 좀 너무 가볍다라고 비판했는데 왜 잘했다는 겁니까? 너무 가볍게 이렇게 처신했다는 겁니까? 너무 엄중하게 잘했어요. 잘했다. 그래서 막판에 제가 기사회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지금 저한테는 팽달보했는데 막판에 기사회생한 인물 한동훈. 이건 가벼운 게 아니라 잘한 거다. 엄중했다. 엄중하게. 네. 아주 정무적 판단을 빨리 제대로 했다. 그리고 그것도 민심이냐 윤심이냐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는 민심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간만에 평론가님이 또 한동훈 대표를 높이 평가해주는 날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어떤 말만 뽑으셨습니까?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정말 웃을 수 없는 지금 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말을 뽑아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딱 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고 반헌법 인물이고 윤석열의 이런 미친 짓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이걸 봤는데요. 이제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러 들어간 상황에서 로텐도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발언이요 수위가 엄청 세요. 뭐 미쳤다, 미치광이, 뭐 작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뭐 직함 다 빼고 그냥 이름만 막 적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지금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과도한 표현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광기 미친 짓을 한자 써놓고 광기라고 그러는데 광기를 현실화하는 힘이 권력이에요. 미셀 푸코 얘기입니다. 그게 학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유럽 정치 사상사에서는 푸코하고 하브마사라고 하는 소통 논쟁 속에서 푸코가 그랬어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광기가 대부분 광기는 그걸로 그냥 상소를 끝나는데 현실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걸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광기라는 게 뭐 심한 표현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미친 거는 미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편이다. 그렇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 이런 말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 말씀 중에 괜찮다고 하네요. 그 심한 표현 아니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 대표죠.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지금 개혁신당이 또 당론으로 탄핵 추진 사실 거기 좀 한 발 뒤로 빠졌었는데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뭐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표적인 야당이죠. 개혁신당. 그런데 이번에는 일찌감치 탄핵에 동의를 하고 이 야 6당과 함께 지금 탄핵을 본회의까지 지금 보고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또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개혁신당까지도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된 결과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언론 인터뷰라든지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추론을 해야 할 대목인데 아침에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뭐 겁을 주려고 그랬다. 또 뭐 경고를 위해서 했다. 이거는 더 심각한 발언이죠. 경고를 위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까지 동원시킨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인 거죠, 내란.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왜 그랬을까는 저는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입법부를 왜 입법부를 장악하느냐 하면은 지금 조금 있으면 어제만 하더라도 감사원장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등등 앞으로 줄줄이 나올 문제, 뭐 예산안. 윤 대통령은 관기에 사로잡히면은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침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를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내가 입법부와 좀 더 나가면 사법부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다른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지지율도 오르지 않아요. 동해에서 가스가 나왔다 그래도 별로 안 올라가요. 저 아랍에 가가지고 또는 체코에 가가지고 엄청난 걸 수주했다. 그것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약간 교진이라도 했으면 될까? 그것도 잘 안 돼요. 막판에는 비상계엄 괜찮네. 마침 종북실에게 날뛰고 있네. 명분도 돼. 그건 딴 데 얘기하지 마. 딴 데 얘기하면 다 반대할 테니까.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비상계엄 해서 입법부를 장악할 줄 알았어요. 그 앞에 경찰들이 둘러싸고 또 공수부대라든지 특전사 가가지고 둘러싸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 당시 당대표실 들어가지고 이재명 체포 또 저기 한동훈 내려와 등등하면서 한 두어 달만 끌면은 사법부도 또 알아가지고 또 이재명 재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너무 응사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했네요. 판단도 좀 잘못했고요. 준비도 엉성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표현도 봐도 엉성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한 관기에 사로잡힌 바보예요. 오늘 경인일보에 보니까요. 삽질, 재무돈 팠다 그런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일면 탑으로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스스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 오판이었다고 봐야죠. 교수님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한 뭐 배경이라든지 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선택을 했을까 덧보신다면요. 비상계엄 선포라고 다들 말하지만 결국 이제 12.3 내란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국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제된 이후에 말한 표현은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말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방법이 비상계엄이었다? 국민의 목숨이나 국민을 담보로 민주당을 협박했다, 겁박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정말 이건 미쳤다, 미치광이다라는 표현 말고는 어떤 표현도 뭐 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했을까만큼 또 중요한 의문은 이걸 실패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네, 몰랐어요.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가 저는 정말 바보구나. 바보 맞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다음에 후속 순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전 이것도 계획이 없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이렇게 허술했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도 계획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친 바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준 자폭 쇼였다. 바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몰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될지.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까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경고성을 네. 했다 그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지금... 그랬다고 하면 예 바보다 바보다라는 거랑 정말 이 이유가 다였을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핵 정국인데다가요, 뭐 또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고요. 또 명태균 리스크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작용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스크 말고 더한 게 있었을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들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세상에 알려질 더 무서운 게 있지 않을까. 명태균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이 정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못하는 정말 핵폭탄급 대통령에게 이 비상계엄 카드를 들게 한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이 계엄 선포 이거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제2의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불안감이 솔직히 저는 좀 듭니다. 또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다? 네. 뭐 그거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걸로 막지 못했잖아요. 어떤 것도 막지 못했고 오히려 탄핵을 넘어서 지금 사퇴하라는 게 더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체포하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내란죄로 체포하라.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비상계엄 카드도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던졌던 대통령인데. 뭐 다른 카드가 뭐가 있을지는 뭐 궁금합니다만 비상계엄 말고도 오늘 또 이야기 시간이 좀 다 됐네요 벌써. 4부에서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